서민정, 45세. 화장품 회사 루미나의 회장. 성공의 정점에 선 그녀에게도 지워지지 않는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10년 전 잃어버린 딸, 유나에 대한 아픔이었죠. 그 아픔을 채워줄 빛을 찾던 중 그녀는 자신이 딸을 찾았다고 굳게 믿게 됩니다. 5살의 해맑은 여자아이, 은지가 민정의 따스한 손을 잡고 행복해합니다. 아이의 눈빛은 순수함으로 가득하고 민정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피어난 미소가 번집니다. 은지야, 오늘부터 넌 내 딸이야.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함께 깊은 애정이 묻어납니다. 진짜요? 엄마. 아이의 외침은 천진난만하면서도 감격스럽습니다. 10년 전 불의의 백화점 붕괴 사고로 삶의 전부를 잃었던 민정. 그 아픔 속에서 그녀는 죽은 유나와 똑같은 나이의 은지를 만나게 됩니다. 마치 운명처럼 다가온 이 작은 아이를 민정은 자신의 딸로 입양하기로 결심합니다. 잃어버린 유나의 빈자리를 이 아이가 채워줄 것이라 믿으면서 말이죠. 하지만 그때 민정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 순수해 보이는 아이 은지가 품고 있는 엄청난 비밀과 진짜 정체를, 그리고 그 비밀이 앞으로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민정은 단정하게 차려입은 15세 소녀에게 봉투 하나를 조심스럽게 건넵니다. 소녀의 얼굴에는 희미한 그늘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은서양, 동생 은지는 내가 잘 돌볼게요. 은서양은 이제 아무 걱정 말고 치료에만 집중해요. 민정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위로와 배려가 담겨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은서의 눈가는 촉촉해지고 떨리는 목소리에는 깊은 감사가 배어 나옵니다. 병원 검사실. 의료진의 진지한 표정 속에서 무거운 대화가 오갑니다. 은서양의 희귀병 치료를 위해서는 골수 이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혈연 관계에서 가장 높은 일치 가능성을 보입니다만 의사의 말은 희망과 동시에 절망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때 민정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이 평범해 보이는 소녀들과의 만남이 자신의 인생을 얼마나 극적으로 변화시킬지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의 장난일까요? 인간은 자신의 미래를 결코 알 수 없기에 그들은 미지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 저희 채널의 성장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무료인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서민정. 그녀의 이름 앞에는 늘 성공한 화장품 회사 루미나의 회장이라는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냉철한 판단력과 뛰어난 사업 수완으로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부와 명예를 거머쥐었지만 그녀의 내면 깊은 곳에는 지울 수 없는 상처가 존재했습니다. 바로 10년 전 삶의 모든 빛을 앗아갔던 끔찍한 비극이었습니다. 2015년 6월 14일, 그 운명의 사고 당일, 화려한 간판과 북적이는 인파로 가득 찬 서울 강남의 대형 백화점. 화려한 세일 현수막이 눈길을 사로잡고 경쾌한 배경음악이 흘러나와 평화로운 주말 풍경을 연출합니다. 수많은 사람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붐비는 백화점 안에서 민정은 사랑스러운 딸 유나의 손을 꼭 잡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유나야, 엄마 손 꼭 잡고 있어야 해. 사람들 많으니까 길 잃으면 안 돼. 네, 엄마. 오늘 제 생일 선물 사러 가는 거죠? 어떤 선물일까 벌써 기대돼요. 그럼 우리 공주님 6살 생일인데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예쁜 선물 사줘야지. 민정은 곧 6살이 되는 딸 유나의 생일 선물을 사주기 위해
백화점을 찾았습니다. 모처럼 만의 백화점 나들이에 유나는 들떠 있었고 민정의 얼굴에도 따스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행복한 모녀에게 앞으로 닥쳐올 비극을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백화점 5층, 알록달록한 왕구 매장.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그곳에서 유나는 눈을 반짝였습니다. 엄마, 저기, 보세요. 저 커다란 토끼 인형. 너무 예뻐요. 저거 갖고 싶어요. 우와, 진짜 크다. 우리 유나가 저 토끼 인형 갖고 싶어? 엄마가 사줄까? 진짜요? 와, 감사해요, 엄마.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바로 그때 민정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합니다. 회사에서. 유나야, 엄마 잠깐만 전화 받을게. 금방 올게. 예쁜 인형들 많으니까 여기서 잠깐만 기다려. 민정은 급한 마음에 유나에게 눈짓하며 전화를 받으러 잠시 자리를 비웁니다. 민정은 갑작스러운 회사 전화에 잠시 정신을 빼앗겼고 유나는 엄마가 전화를 받는 동안 옆 진열대에 있는 다른 인형들을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2m, 3m. 아이의 작은 발걸음은 엄마에게서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그 짧은 순간의 부주의가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의 시작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갑자기 우르릉 하는 굉음과 함께 건물이 크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일순간 공포가 스치고 지나갑니다. 뭐야? 지진이야? 혼란스러운 외침들이 터져 나옵니다. 콰르르르르. 머리 위 천장이 갈라지기 시작하고 비명소리가 사방에서 터져 나옵니다. 유나야. 민정의 절규가 백화점 전체를 흔드는 굉음 속에 묻힙니다. 쾅. 거대한 기둥이 엄청난 소리를 내며 쓰러져 민정과 유나 사이를 완전히 가로막아 버립니다. 유나야. 엄마 여기야. 어디 있어? 엄마. 아이의 희미한 목소리가 붕괴음 속에서 겨우 들려옵니다. 더 큰 붕괴가 연이어 발생하고 거대한 먼지가 순식간에 시야를 가립니다. 온 세상이 회색빛 혼돈으로 뒤덮입니다. 잔해 속 8시간의 악몽. 백화점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굉음과 함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민정은 하반신이 무거운 잔해에 깔린 채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더 큰 것은 유나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였습니다. 유나야. 엄마 여기 있어. 대답해줘. 제발. 엄마 말 들리니? 어딘가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아이의 울음소리. 엄마. 유나야. 움직이지 마. 움직이면 더 위험해. 구조대가 올 거야. 엄마가 꼭 구해줄게. 조금만 기다려. 민정은 온몸의 고통을 잊은 채 오직 유나의 이름을 부르며 필사적으로 아이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째깍째깍 흐를수록 유나의 희미했던 목소리마저 점차 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절규는 점점 더 깊은 절망으로 변해갔습니다. 안 돼. 유나야. 제발 엄마한테 대답해줘. 점점 의식이 흐려지고 몸의 감각마저 무뎌집니다. 미안해. 유나야. 엄마가 잠시 손을 놓쳐서. 미안해. 마지막 남은 힘으로 겨우 내뱉은 사과와 함께 민정은 결국 의식을 잃고 맙니다. 구조, 그리고 악몽의 시작. 수많은 구조대원들이 필사적으로 잔해를 해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끈질긴 노력 끝에 기적처럼 한 줄기 외침이 터져 나옵니다. 여기 생존자 있어요. 빨리 들것 가져와요. 8시간이라는 길고 긴 악몽 같은 시간 끝에
민정은 극적으로 구조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딸 유나의 행방은 여전히 알 수 없었습니다. 민정의 마음은 안도감보다는 더 큰 불안감과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의식이 돌아오자마자 민정은 온몸의 고통을 무릅쓰고 간절히 외쳤습니다. 유나, 제 딸, 5살, 분홍색 옷을 입고 있어요. 큰 토끼 인형을 사달라고 했었는데, 제발, 제 딸을 찾아주세요.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염려 마십시오. 저희가 계속해서 수색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구조대원이 민정을 안심시키듯 말합니다. 사고 발생 3일 후 병원 병실. 회장님, 아직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다리 골절이 심각합니다. 안정 취하셔야 합니다. 상관없어. 내 딸은, 제 딸 유나는 찾았어요? 제 딸은 어디 있어요? 대체 어디 있는 거냐고요? 아직 계속 수색 중입니다. 비서의 목소리에는 깊은 안타까움이 담겨 있습니다. 병실 TV 화면에서는 속보가 계속해서 흘러나옵니다. 그랜드 프라자 백화점 붕괴 사고, 현재까지 사망자 47명, 중상자 103명, 실종자 1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실종자 수색 작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는 실종자 명단이 스크롤되어 지나갑니다. 실종자 명단, 서유나, 오세요. 실종이면 아직 살아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제 딸은 죽지 않았어요. 꼭 살아있을 거예요. 사고 발생 일주일 후, 회장님, CCTV 분석 결과 유나 양이 5층 왕구 매장에 계신 건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붕괴 직후로는 더 이상 유나 양의 움직임을 추적할 수가 없습니다. 형사의 목소리에는 어쩔 수 없다는 듯한 체념이 섞여 있습니다. 그럼 계속 찾아봐야죠. 멈추지 말고 계속 찾아야 할 거 아니에요. 제 딸이 어딘가에 분명히 있을 거예요. 회장님, 현실을 받아들이셔야. 저희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절대 받아들일 수 없어요. 제 딸 유나는 살아있어요. 분명히 살아있을 거라고요. 엄마인 제가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민정의 눈에서는 굵은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립니다. 민정은 딸 유나가 죽었다는 사실을 단 한 번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장례식도 치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매불망 딸이 돌아오기만을 희망 하나로 버텼습니다. 그렇게 길고 긴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한편 같은 시각, 서울의 다른 한편에서는 또 다른 비극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 비극은 민정의 삶과는 또 다른 형태로 한 가족의 행복을 산산조각 내고 있었습니다. 2015년 5월 백화점 사고가 발생하기 한 달 전, 어린이 병원. 이곳은 절망적인 분위기가 감돕니다. 수연 씨, 안타깝지만 은서양이 백혈병 말기입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로 노력하였으나 더 이상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의사의 목소리는 깊은 좌절감으로 가득합니다. 안 돼요. 말도 안 돼요. 우리 은서가 고작 5살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허망하게 보낼 수는 없어요. 수연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주며 오열합니다. 이수연. 그녀는 자신의 5살 딸 은서를 백혈병이라는 무서운 병마에 속절없이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엄마의 사랑으로도 간절한 기도로도 막을 수 없는 운명 앞에서 그녀는 무력하게 절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병실 침대에 작고 창백한 몸으로 누워있는 5세 소녀, 이은서. 아이의 가녀린 숨소리는 점점 더 힘겨워 보입니다. 은서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키지 못했어. 너무 미안해. 수연은 아이의 작은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립니다. 엄마, 나 아파.
그래. 조금만 참아. 조금만 참아, 은서야. 곧 나아질 거야. 엄마가 꼭 나아지게 해줄게.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희망을 잃지 않으려 애씁니다. 2015년 6월 10일 비극적인 새벽. 적막한 새벽 병실. 침대 옆 생명유지장치의 기계음이 규칙적으로 울리다 이윽고 길게 삐하는 소리와 함께 멈춥니다. 그 소리는 모든 희망이 사라졌음을 알리는 절망의 신호였습니다. 수연 씨, 은서양이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의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안 돼, 안 돼. 거짓말이야. 우리 은서가. 수연은 이 모든 현실을 부정하며 온몸으로 울부짖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세상이 무너진 듯한 절규를 토해냅니다. 은서야, 내 딸, 우리 은서, 엄마 혼자 두고 가면 어떻게 해? 그녀의 통곡은 병원 복도에 길게 울려 퍼집니다. 수연은 그렇게 사랑하는 딸을 잃었습니다. 온 세상이 회색빛으로 변한 듯한 절망 속에서 불과 4일 후 강남 백화점 붕괴 사고가 일어났다는 비극적인 소식이 전국을 강타했습니다. 2015년 6월 16일 운명의 장난 같은 하루. 백화점 사고 발생 이틀 후 수연 부부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병원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힘없이 바닥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응급실 앞 게시판. 우연히 그들의 눈에 들어온 공고문 하나. 백화점 붕괴 사고 신원 미상 아동 보호자를 찾습니다. 여아, 약 5세 추정. 의식 불명 상태. 그 문구는 수연의 가슴을 쿵 하고 울렸습니다. 여보, 저 아이 5살이래. 우리 은서랑 똑같은 나이. 중환자실 창문 너머 산소호흡기를 끼고 겨우 숨쉬고 있는 작은 아이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 아이는 너무나도 익숙한 모습으로 수연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은서야, 은서 같아. 우리 은서가 돌아온 것 같아. 수연의 눈동자는 혼란과 희미한 희망으로 흔들립니다. 당신, 정신 차려. 은서는 이미. 남편은 안타깝게 말합니다. 보호자가 없대. 이 아이 혼자래.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대. 수연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여보, 설마 당신 이 아이를. 남편은 아내의 생각에 혼란스러워합니다. 은서가 너무 보고 싶어. 이 아이를 보니까 마치 우리 은서가 살아 돌아온 것 같아. 이게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 수연의 눈에는 광기 어린 애절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수연은 결국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를 자신의 딸로 받아들이기로 말이죠. 그 결심은 슬픔과 상실감에서 비롯된 것이었지만 동시에 또 다른 비극의 씨앗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1개월 후 기적적인 회복. 중환자실. 길고 길었던 잠에서 깨어난 듯 아이가 천천히 눈을 뜹니다. 그 순간 의료진들 사이에서는 작은 탄성이 터져 나옵니다. 선생님, 깨어났어요. 아이가 눈을 떴습니다. 간호사가 다급하게 의사를 부르며 말합니다. 기적이네요. 48시간이나 잔해에 갇혀 있었는데.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이는 기억을 모두 잃었습니다.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보입니다. 의사의 말은 기쁨과 동시에 안타까움을 전했습니다. 아이는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졌지만 사고의 충격으로 인해 모든 기억을 상실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부모가 누구인지, 왜 이곳에 있는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백지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병실 안. 수연이 아이의 침대 곁에 앉아 조심스럽게 말을 건넵니다. 아가야, 내 이름이 뭐야? 몰라요. 아이의 작은 목소리에는 두려움과 혼란이 묻어납니다. 엄마는? 아빠는?
기억나니? 몰라요. 무서워요. 아이는 점점 더 불안해하며 웅크러듭니다. 수연은 아이를 자신의 품으로 꼭 안아줍니다. 따스한 온기가 아이의 작은 몸에 스며듭니다. 괜찮아. 괜찮아. 걱정 마. 내가 엄마가 되어줄게. 수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당신, 정말 이 아이를 평생 책임질 수 있겠어? 응, 당연하지. 우리 딸로, 은서 이름으로 새로 시작할 거야. 수연의 눈에는 굳은 의지가 서려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죽은 은서에게도 우리에게도 쉬운 일이 아니야. 여보, 이 아이도 가족을 잃었고 우리도 은서를 잃었어. 이 만남은 분명 운명인 것 같아. 우리에게 다시 주어진 기회라고 생각해. 수연은 슬픔 속에서 한 줄기 희망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그렇게 수연 부부는 세상의 눈을 피해 이미 죽은 딸의 사망 신고를 거짓으로 철회했습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구조된 이 기억상실증에 걸린 아이를 자신들의 딸 이은서로 새롭게 등록했습니다. 그들의 절박한 선택은 또 다른 운명의 시작을 알리는 서막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수연은 아이의 작은 손을 잡고 조용히 속삭입니다. 오늘부터 내 이름은 은서야. 이은서, 엄마의 예쁜 딸. 알겠지? 수연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습니다. 은서? 아이는 자신의 새로운 이름이 낯설면서도 받아들이려는 듯 작은 목소리로 되뇌었습니다. 그래, 은서야. 수연은 아이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그렇게 백화점 붕괴 사고의 실종자였던 서윤아는 아무도 모르게 이은서가 되었습니다. 진실은 깊은 어둠 속에 감춰졌고 그 위로 덧씌워진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1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르며 각자의 자리에서 다른 삶을 살아가던 세 사람의 운명은 다시 한번 엇갈리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민정은 여전히 딸 윤아를 찾기 위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었고 한편 사고의 기억을 잃은 윤아는 이은서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가족 속에서 평범하지만 조용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이들을 그냥 스쳐 지나가게 두지 않았습니다. 길고 긴 기다림과 숨겨진 비밀 속에서 이 세 사람의 만남이 필연적으로 다시 이루어지게 될 줄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2025년 3월 또 다른 비극의 그림자. 뉴스 화면에서는 끔찍한 사고 소식이 속보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속보에 흘러나오는 비극적인 소식은 또 다른 이들의 삶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은서를 키우며 새로운 가정을 이루었던 수연 부부는 데리고 온 딸 은서와 그 이후 태어난 둘째 딸 은지를 남겨두고 이 교통사고로 인해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루아침에 부모를 잃은 15살 은서와 5살 은지, 두 자매만 세상에 덩그러니 남겨지고 말았습니다. 이들에게는 또다시 상실과 비극이 찾아온 것입니다. 부모님의 부재가 가져온 책임감의 무게가 어린 은서의 어깨를 짓누릅니다. 그로부터 3개월 후 백화점에서의 운명적인 만남. 민정은 여전히 윤아를 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윤아의 생일을 맞아 매년 그랬듯이 윤아의 영정 앞에 놓을 토끼 인형을 사기 위해 백화점에 들렀습니다. 귀엽고 예쁜 인형들을 보며 민정은 나지막이 의졸입니다. 윤아야, 이번에도 엄마 혼자 너의 생일을 보내는구나. 내가 살아있었다면 벌써 15살이 되었을 텐데 얼마나 예쁘게 자랐을까. 민정의 눈빛에는 깊은 그리움과 슬픔이 서려 있습니다. 인형 가게를 나와 복도를 걷던 민정의 귀에 어린 여자아이의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옵니다. 으앙, 언니. 그 소리는 민정의 심장을 아프게 파고들었습니다.
민정은 그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듯한 강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치 10년 전 백화점에서 딸 유나를 잃었던 그 끔찍한 날처럼 또다시 백화점에서 혼자 울고 있는 어린아이의 모습은 그녀의 아픈 기억을 생생하게 되살렸습니다. 5살 정도로 보이는 작은 여자아이가 구석에 웅크려 앉아 하염없이 울고 있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눈물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애기야, 왜 울어? 길을 잃었니? 엄마나? 아빠는? 어디 계셔? 민정은 조심스럽게 아이에게 다가가 무릎을 굽혀 눈높이를 맞춥니다. 언니랑 같이 왔는데, 언니가 화장실 간다고 했는데, 아직 안 와요. 너무 무서워요. 은지의 작은 입술은 울음 때문에 파르르 떨고 있습니다. 민정은 은지를 보는 순간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듯한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5살 때의 유나와 너무나도 닮은 모습, 그 천진난만한 얼굴과 커다란 눈망울은 민정의 마음을 강하게 흔들었습니다. 잃어버린 딸에 대한 그리움이 복받쳐 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언니 찾아줄게. 언니 이름이 뭐야? 이윤서요. 이윤서예요. 백화점 안내 방송 후 10분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까? 멀리서부터 누군가 급하게 달려오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창백한 얼굴로 숨을 헐떡이며 은서가 은지에게로 달려왔습니다. 은서의 눈에는 공포와 안도가 뒤섞여 있었죠. 은서의 작은 어깨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은지를 발견하자마자 은서는 허둥지둥 동생에게로 다가갔습니다. 은지야, 여기 있었구나. 언니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은서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동생을 찾았다는 안도감에 숨쉬는 것조차 힘들어 보였습니다. 은지는 언니의 품에 안겨 흐느꼈습니다. 언니, 무서웠어. 나 혼자 무서웠어. 은지의 작은 몸은 서럽게 들썩였습니다. 은서의 눈가에는 금세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미안해. 언니가 정말 미안해. 다시는 혼자 두지 않을게. 은서는 눈물을 흘리며 은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마치 다시는 놓치지 않겠다는 듯 온몸으로 은지를 감싸 안았습니다. 민정은 이 모습을 지켜보며 이상한 기시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은서를 보는 순간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은 착각에 빠졌습니다. 낯설지 않은 얼굴, 알 수 없는 깊은 끌림 심장이 반응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처럼 은서의 모습에서 왠지 모를 익숙함을 느꼈던 것이죠. 정말 감사합니다. 제 동생 은지를 찾아주셔서요. 은서는 민정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그 모습에서 또래 아이들에게서는 찾아보기 힘든 의젓함이 느껴졌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내가 발견해서 다행이죠. 근데 학생, 얼굴이 너무 안 좋은데 괜찮아요? 민정은 은서의 헬쓱한 얼굴에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은서의 얼굴은 마치 병색이 완연한 사람처럼 창백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은서는 애써 괜찮은 척 웃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금세라도 깨질 듯 위태로웠습니다. 혹시 보호자는, 부모님은 어디 계세요? 민정의 질문은 조심스러웠습니다. 어딘가 모르게 불안해 보이는 은서의 모습이 마음에 걸렸던 것입니다. 부모님은 6개월 전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은서의 목소리는 힘없이 이어졌습니다. 마치 모든 기운이 빠져나간 듯 가늘게 떨렸습니다. 민정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린 자매가 부모도 없이 둘이서 지내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럼 학생이 혼자 어린 동생을 돌보고 있는 건가요? 민정의 목소리에는 연민이 가득했습니다. 네,
제가 언니니까요. 은서의 작은 어깨에는 벌써 가장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짐을 짊어진 듯 그 작은 어깨는 한없이 무거워 보였습니다. 민정은 은지를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5살, 10년 전 잃어버린 딸 유나와 같은 나이였습니다. 백화점에서 혼자 울고 있던 은지의 모습이 자꾸만 유나와 겹쳐 보였습니다. 그 서럽게 우는 모습, 작은 손으로 눈물을 닦는 모습까지 유나와 너무나도 닮아 있었습니다. 민정의 눈가에는 어느새 눈물이 고였습니다. 일단 아이도 많이 놀랐을 텐데 나랑 같이 따뜻한 카페로 갈까요? 민정의 제안은 진심 어린 걱정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두 어린 자매가 추위에 떨고 있는 모습이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그렇게 서민정 회장과 두 자매, 은서와 은지, 세 사람의 운명적인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카페에 앉아 은지는 따뜻한 코코아를 마시며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코코아를 마시는 은지의 작은 입술에는 어느새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민정은 두 자매를 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은지는 몇 살이에요? 5살이요. 5살. 민정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습니다. 유나도 5살이었습니다. 사고 당시 그 나이 그대로 민정의 기억 속에 멈춰 있던 유나의 모습이 은지와 겹쳐 보였습니다. 은서양은 15살이요. 중학교 2학년이에요. 민정은 깜짝 놀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15살? 유나가 살아있었다면 지금 이 나이였겠구나. 가슴 한편이 아릿하게 저려왔습니다. 그때 은서가 갑자기 안색이 하얗게 변하더니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은서의 얼굴은 순간적으로 고통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은서 양, 괜찮아요? 민정이 놀라 일어섰습니다. 은서는 가방에서 약통을 꺼내 급하게 약을 먹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몸이 반응하는 듯 은서의 손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언니. 은지가 울먹이며 은서를 불렀습니다. 불안감에 휩싸인 은지의 얼굴은 잔뜩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괜찮아. 은지야. 언니 괜찮아. 은서는 억지로 웃으며 은지를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고통을 숨기려는 듯 애처로웠습니다. 민정은 은서의 창백한 얼굴과 떨리는 손을 보며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어린 소녀에게서 느껴지는 심상치 않은 기운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은서양, 어디 아픈 건 아니에요? 병원은 가봤어요? 민정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 은서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자신의 병을 숨기려는 듯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은서양, 얼굴이 너무 안 좋아요. 제가 아는 병원이 있는데 한번 검진 받아보는 게 어때요? 민정은 은서를 그냥 두고 갈 수 없다는 마음이 컸습니다. 은서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쩌면 자신에게도 도움이 될지 모른다는 희미한 희망을 품고서 말이죠. 다음 날 민정은 은서를 국내 최고의 종합병원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각종 검사가 진행되는 동안 민정은 은지와 함께 병원 로비에서 기다렸습니다. 은지의 작은 손을 잡고 앉아 있는데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줌마, 우리 언니 괜찮을까요? 은지가 불안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은지의 눈에는 걱정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응, 괜찮을 거야. 선생님이 잘 봐주실 거야. 민정은 은지의 작은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10년 전 유나와 손을 잡고 백화점에 갔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따뜻했던 유나의 손,
해맑게 웃던 유나의 얼굴이 민정의 눈앞에 선명하게 아른거렸습니다. 2시간 후 검사가 끝나고 의사가 민정을 따로 불렀습니다. 보호자시죠? 의사의 단호한 질문에 민정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자신이 은서의 보호자라고 말할 자격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아니 네, 맞아요. 제가 보호자예요. 민정은 머뭇거리다가 아주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검사 결과지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이은서 양이 희귀 혈액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상당히 진행된 상태고요. 지금 당장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의사의 말은 민정의 심장을 쿵 하고 떨어뜨리는 것 같았습니다. 네, 얼마나 심각한가요? 민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불안감과 공포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치료를 받지 않으면 6개월에서 1년, 그것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빨리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완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사의 말에 민정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15살 어린 소녀에게 시한부 선고라니 믿을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민정은 진료실 밖으로 나와 벽에 기대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15살, 꽃다운 나이의 소녀가 죽음을 앞두고 있다니. 민정은 이 잔인한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녀에게는 5살 어린 동생이 있었습니다. 은서가 세상을 떠나면 은지는 정말 혼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민정은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는 은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손으로 인형을 꼭 껴안고 언니를 기다리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유나와 닮아 있었습니다. 민정의 눈가에는 다시금 눈물이 맺혔습니다. 검사실에서 나온 은서는 결과를 들었는지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민정은 은서를 조용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로비에서 은지는 간호사와 함께 인형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민정은 은서에게 어떤 말을 건네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은서양, 의사 선생님께 들었어요. 민정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은서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자신의 병을 숨기고 싶었지만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사실에 절망하는 듯 했습니다. 죄송해요. 걱정 끼쳐드려서. 은서의 목소리는 한없이 작았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왜 혼자 이렇게 아프면서 말도 안 하고. 민정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과 동시에 화가 서려 있었습니다. 어린 소녀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저는 괜찮은데. 은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신보다 동생 걱정이 앞서는 어린 소녀의 마음에 민정은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만약 잘못되면 은지는 혼자 시설로. 은서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5살 어린 동생을 홀로 남겨두어야 한다는 사실이 은서에게는 가장 큰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민정은 은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한 민정의 손길이 은서에게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은서양, 그런 걱정하지 말아요. 치료 잘 받으면 나아요. 의사 선생님도 그러셨잖아요. 민정은 은서에게 희망을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은서는 여전히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은지 걱정은 하지 말아요. 민정의 말에 은서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정은 은서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은서 양은 치료에만 집중해요. 은지는 내가 잘 돌볼게요. 은서 양이 완전히 나을 때까지. 민정의 말에 은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제안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너무 큰 신세를요. 은서는 당황했지만
민정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내게도 5살 딸이 있었어요. 그런데 백화점 사고로 10년 전에 잃었어요. 민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0년 동안 묻어두었던 슬픔이 다시금 밀려왔습니다. 은서는 놀란 눈으로 민정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정의 깊은 슬픔이 은서에게도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은지를 보니까 그때 내 딸이 자꾸 생각나서요. 민정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냥 혼자 둘 수가 없네요. 그리고 은서양을 보니까 내 딸이 살아있었다면 지금 은서양 나이였을 거예요. 15살. 민정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잃어버린 딸에 대한 그리움과 은서에 대한 연민이 뒤섞여 민정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회장님, 은서는 민정의 진심에 감동했습니다. 그러니까 은서양은 치료만 생각하세요. 은지는 내가 잘 돌볼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민정은 은서의 손을 꼭 잡으며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은서는 민정의 손을 꼭 잡으며 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은서의 눈물에는 민정에 대한 고마움과 그리고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났다는 안도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은서의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민정은 국내 최고의 병원에서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은서가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의료비를 지원하고 최고 수준의 의료진을 배정받도록 힘썼습니다. 은서는 입원 치료를 받게 되었고 민정은 자연스럽게 은지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은지야, 언니가 병원에서 치료받는 동안 아줌마 집에서 지내는 거 어때? 민정은 은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언니, 언제 나아요? 은지가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어린 은지에게 언니의 빈자리는 너무나도 컸습니다. 선생님이 잘 치료해 주시면 빨리 좋아질 거야. 그때까지 아줌마랑 같이 있자. 민정은 은지를 안심시키려 노력했습니다. 매일 언니 보러 갈 수 있어요? 은지는 언니와 떨어져 지내는 것이 무엇보다 싫었던 것입니다. 응, 매일 갈 수 있어. 민정은 은지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민정의 집에 도착한 은지는 큰 집을 보며 눈이 커졌습니다. 마치 동화 속에 나오는 성처럼 민정의 집은 은지에게는 꿈만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우와, 여기가 아줌마 집이에요? 정말 크다. 은지는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은지야, 여기 은지 방이야. 은서 언니가 태어날 때까지 은지 방이야. 민정은 예쁘게 꾸며진 방으로 은지를 안내했습니다. 아기자기한 인형들과 예쁜 침대, 그리고 은지가 좋아하는 색깔로 꾸며진 방을 본 은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 방이에요? 응, 은지 방이야. 민정은 따뜻하게 대답했습니다. 근데 언니도 같이 여기서 살 수 있어요? 언니 낳으면? 은지의 물음에 민정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언니를 향한 은지의 깊은 사랑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럼 언니도 살 수 있지. 민정은 은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정은 매일 은지를 데리고 병원에 가서 은서를 만났습니다. 은서의 상태는 조금씩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치료 과정은 힘들었지만 은서는 동생을 만날 수 있다는 희망으로 버텨냈습니다. 은지는 민정의 집에서 안정을 찾아갔고 민정은 은지를 보살피며 10년 전 잃어버린 딸에 대한 그리움을 조금씩 채워갔습니다. 은지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민정의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민정은 은지를 돌보면서도 자꾸만 은서가 신경 쓰였습니다. 병원에 가면 은서의 상태가 어떤지
잘 먹고 있는지, 힘들어하지는 않는지 끊임없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친딸처럼 은서의 모든 것이 민정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어느 날 밤 민정은 서재에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책상 위에는 세 장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10년 전 5살 유나의 사진, 지금 5살 은지의 사진, 그리고 병원에서 찍은 15살 은서의 사진. 민정은 유나의 사진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유나야, 너도 살아있었다면 은서 나이였겠지. 15살. 민정은 유나의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유나를 향한 그리움이 밀려왔습니다. 은지를 보면 내가 생각나. 5살 때 내 모습 그대로. 하지만 왜 은서를 볼 때도 내가 생각날까? 민정은 은서의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은서의 얼굴에서 유나의 그림자를 찾는 듯 했습니다. 잃어버린 딸에 대한 복잡한 감정들이 민정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은서의 치료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지만 완치까지는 아직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민정은 은지와 함께 지내며 점점 더 이 아이를 놓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은지의 해맑은 모습에서 민정은 잃어버린 유나의 온기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은서도 이상하게 자꾸만 마음이 쓰였습니다. 은서의 병세가 호전될수록 민정은 은서에 대한 애틋함이 더욱 커졌습니다. 어느 날 민정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두 자매를 자신의 곁에서 떨어뜨려 놓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병원 입원실에서 은서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은서양, 내가 은지를 입양하는 건 어떨까요? 은서는 크게 놀란 표정으로 민정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제안에 은서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입양이요? 은서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습니다. 그래요. 이미 여러 달 동안 같이 지냈잖아요. 은지도 이제 나한테 많이 익숙해졌고, 나도 은지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민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지를 자신의 딸로 삼고 싶다는 민정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은서는 오랜 시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민정의 제안은 너무나도 감사했지만 한편으로는 은지를 민정에게 맡기는 것이 옳은 일인지 고민되었습니다. 회장님, 너무 감사한데 은지는 제 동생이에요. 은서의 목소리에는 미안함과 안타까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은서양, 치료가 아직 많이 남았잖아요. 최소 1년은 더 걸린다고 하셨어요. 그동안 은지를 불안정한 상태로 둘 수는 없어요. 민정이 은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정의 손길에서 따뜻함과 동시에 단호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나도 은지가 필요해요. 10년 동안 딸을 잃은 빈자리가 너무 컸거든요. 은지를 보면 내 마음이 조금씩 채워지는 것 같아요. 민정은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은서에게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제 치료가 다 끝나고 제가 나으면 은서는 여전히 불안해했습니다. 은서양이 완전히 나으면 그때는 은서양도 우리 집에서 같이 지낼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말아요. 민정은 은서의 눈을 바라보며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은서의 걱정을 덜어주려는 민정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해요. 은서는 민정의 말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정의 제안은 은서에게는 기적과도 같았습니다. 한 달 후 입양이 완료된 날, 민정은 은지와 함께 병원으로 은서를 찾아갔습니다. 언니, 나 엄마 생겼어. 근데 언니 엄마도 된다고 하셨어. 언니 낳으면 같이 살 거래. 은지가 신나서 은서에게 말했습니다. 은지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은서는 민정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격과 감사함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회장님, 민정은 은서와 은지를 함께 따뜻하게 안았습니다. 두 자매를 품에 안은 민정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유나야, 엄마가 은지를 만났어. 그리고 은서도 너처럼 15살인 은서를. 엄마가 두 아이를 잘 지킬게. 민정은 자신의 잘못으로 잃은 딸에 대한 미안함과 그리움의 마음을 담아 단단하게 혼잣말로 의조렸습니다. 하지만 민정은 몰랐습니다. 은서를 볼 때마다 느끼는 이상한 끌림이, 은서의 손을 잡을 때마다 뛰는 심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곧 밝혀질 충격적인 진실을. 치료가 계속되면서 의사는 말했습니다. 은서 양의 완치를 위해서는 골수 이식이 필요합니다. 가족 중에 일치할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의사의 말은 민정의 마음에 불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민정과 은서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민정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 검사가 모든 것을 바꿔놓을 것이라는 것을.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충격적인 진실이 바로 눈앞에 다가와 있었다는 것을 말이죠. 은지를 입양하고 수개월이 지났습니다. 민정의 삶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았죠. 마치 10년 만에 다시 모성이라는 감정을 찾은 듯 그녀의 일상은 은지로 인해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아침마다 잠든 은지를 깨워주고 유치원에 직접 데려다주고 저녁에는 함께 식탁에 앉아 따뜻한 저녁 식사를 나누는 그 모든 평범한 순간들이 민정에게는 더없이 소중하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유치원에서 돌아온 은지가 한달음에 민정에게 달려와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요. 작은 손에 쥐어진 그림 한 장을 자랑스럽게 내밀었죠. 민정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은지의 그림을 받아들었습니다. 우와, 정말 예쁘다. 이건 뭐야? 그림 속에는 3명의 사람이 손을 잡고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은지는 그림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우리 가족이요. 여기가 엄마, 여기가 나, 그리고 여기가 언니. 민정은 그림을 보는 순간 가슴 한쪽이 뭉클해지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가족이라는 단어가 주는 따뜻함과 벅찬 감동. 10년이라는 긴 세월 끝에 다시 찾은, 그리고 다시 만들어낸 소중한 가족의 모습이었죠. 그 후 주말마다 민정은 은지와 약속이라도 한 듯 병원을 찾아 은서를 만났습니다. 덕분에 은서의 얼굴에는 조금씩 생기가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병실에 들어서자마자 은지는 언니, 나 오늘 유치원에서 칭찬받았어. 하며 자랑스럽게 자신의 일상을 이야기했습니다. 은서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진짜? 우리 은지 대단하네. 은지는 언니의 손을 잡고 조잘조잘 떠들었습니다. 언니, 빨리 나와서 우리 집에 와야 해. 언니 방도 다 준비됐어. 은서의 눈가에는 이슬이 맺혔지만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언니 열심히 치료받고 있어. 조금만 기다려줘. 그리고는 은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민정의 입가에는 자연스레 미소가 번졌습니다. 두 자매의 맑고 순수한 모습은 그녀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민정의 가슴 한편에는 알 수 없는 아릿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은서를 볼 때마다 느끼는 이상한 감정. 단순한 동정이나 연민을 넘어선 설명할 수 없는 깊은 끌림이었습니다. 왜 이 아이를 보면 자꾸 가슴이 아플까? 왜 이 아이 손을 잡으면 심장이 뛸까? 민정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는 이 복잡한 감정들에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어느 날 담당 의사가 민정을 따로 불렀습니다.
은서의 치료가 시작된 지 반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시점이었습니다. 회장님, 은서 양의 완치를 위해서는 골수 이식을 어서 서둘러야 합니다. 의사의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다급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민정은 긴장한 채 의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문제는 일치율이 높은 골수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의사의 말에 민정은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조심스럽게 하지만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의사는 희망적인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혈연 관계에 있는 가족이 가장 일치율이 높습니다. 부모나 형제자매가 최우선이죠. 은서 양의 경우 부모님은 안 계시지만 다행히 동생이 있지 않습니까? 민정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네, 은지가 있죠. 형제자매 간 일치율이 25% 정도 됩니다. 은지 양을 먼저 검사해 봐야겠습니다. 민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은지부터 검사하면 되겠네요? 자매니까 일치할 가능성이 높겠죠? 민정은 은서와 은지가 친자매였기에 당연히 일치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의사가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혹시 회장님도 검사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민정은 의아해했습니다. 제가요? 저는 혈연도 아닌데요. 물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하지만 아주 드물게 혈연이 아닌데도 일치하는 경우가 간혹 있긴 하니까요.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민정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은서를 살릴 수 있는 아주 작은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무엇이든 하고 싶었습니다. 네. 그럼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도 해보겠습니다. 혹시나, 정말 혹시나 자신이 은서를 도울 수 있다면 민정은 그 작은 가능성이라도 매달리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민정은 은지를 데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은지는 무슨 검사인지도 모른 채 해맑게 웃으며 피를 뽑았습니다. 엄마,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천진난만한 질문에 민정은 은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설명했습니다. 응, 언니 치료하는데 필요한 검사야. 은지가 언니를 도울 수 있는지 확인하는 거야. 그럼 이 검사하면 언니 나아요? 은지의 순수한 질문에 민정은 미소 지었습니다. 응. 검사 결과가 좋으면 언니는 꼭 나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민정 자신도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했지만 민정은 은서를 위해서라면 그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을 각오였습니다. 주사 바늘이 팔에 들어가는 순간 민정은 이상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왠지 모를 떨림,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상해, 왜 이렇게 떨리지? 민정은 은지가 은서와 일치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정은 결과를 듣기 위해 의사 진료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은 두근거렸고 손에는 땀이 흥건했습니다. 의사가 검사 결과지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의 얼굴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당황스러움과 놀라움이 뒤섞인 듯한 복잡한 표정이었죠. 회장님, 이게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인데 의사는 말을 잇지 못하고 머뭇거렸습니다. 은지가 일치한 건가요? 민정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자매니까 당연히 일치할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아니요, 그게... 의사는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결과지를 꺼내 민정에게 내밀었습니다. 은지양과 은서양의 결과입니다. 일치하지 않습니다. 네, 그게 무슨... 민정은 충격으로 눈을 크게 뜨며 의사를 바라보았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자매인데 어떻게 일치하지 않을 수가 있죠? 형제자매라도 100% 일치하는 건 아닙니다만. 하지만 은지 양의 경우
일치율이 거의 없습니다. 이건 정말 이상한 일이에요. 의사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결과지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형제자매는 최소한의 유전적 공통점이 있기 마련인데 은지양과 은서양은 마치 완전히 다른 가족처럼 민정은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자매인데 일치하지 않다니, 아니 어떡해. 그럼 어떡하죠? 민정의 목소리가 다급하게 떨려 나왔습니다. 의사는 잠시 침묵하다가 다른 결과지를 꺼냈습니다.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이게 더 놀라운 일인데요. 회장님과 은서양의 결과입니다. 의사는 결과지를 민정에게 건넸습니다. 민정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복잡한 의학 용어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지만 단 한 줄의 문장이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HLA 일치율 99.7% 완벽 일치. 민정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회장님,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회장님과 은서양의 골수가 거의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이 정도 일치율은 의학적으로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만 나타나는 수치입니다. 의사의 말에 민정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럴 리가. 나는 은서와 혈연이 아닌데. 저도 처음에는 검사 오류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3번이나 재검사를 했습니다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회장님과 은서양은 생물학적으로 직계 혈연 관계입니다. 민정은 멍하니 결과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부모 자식 관계. 이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며 그녀의 정신을 지배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일이죠? 의사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과학적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혈연이 아닌 사이에서 이런 일치율은 기적에 가깝습니다. 어쨌든 좋은 소식이에요. 회장님이 기증하시면 은서양은 완치될 수 있습니다. 의사는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은지양이 안 맞아서 걱정했는데 회장님이 이렇게 완벽하게 일치하시다니 이건 정말 하늘이 도운 일입니다. 민정은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은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은지는 은서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자매인데 왜? 그런데 자신은 남남이라고 생각했던 은서와 부모 자식 수준으로 일치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지? 민정은 은서를 처음 봤을 때부터 느꼈던 이상한 끌림을 떠올렸습니다. 은서의 손을 잡을 때마다 뛰던 심장, 은서를 볼 때마다 떠오르던 유나의 모습. 설마 은서가... 유나? 회장님? 괜찮으세요? 의사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민정을 바라보았습니다. 아, 네. 잘 됐어요. 민정은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네,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은서양에게 알려줘야겠죠? 얼마나 기뻐할지. 아, 잠깐만요. 민정이 의사를 급히 불러 세웠습니다. 은서한테는 아직 말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직접 얘기하고 싶어서요. 아,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의사는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정은 진료실을 나와 복도를 정처 없이 걸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결과지를 다시 꺼내 보았습니다. 부모 자식 관계 수준의 완벽 일치.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혹시, 정말 혹시 은서가 유나? 민정의 가슴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백화점 붕괴 사고. 유나는 당시 5살. 지금 살아있다면 15살. 은서의 나이 15살. 민정의 심장이 미친 듯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퍼즐의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단지 골수가 일치한다는 것만으로 은서가 유나라고 단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냥 우연의 일치일 거야. 기적적인 우연.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 은서를 봤을 때부터 느꼈잖아. 그 이상한 끌림. 은서 손을 잡을 때마다 뛰던 심장. 그게 다 이유가 있었던 거야. 엄마로서의 본능. 내 딸을 알아본 거야. 민정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혼란스러움과 동시에 벅차오르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확인해야 해. 정확하게 확인해야 해. 민정은 강하게 결심했습니다. 다시 의사 진료실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골수 일치만으로 혈연 관계를 확실하게 알 수 있나요? 골수 일치만으로는 100% 확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정도 일치율은 거의 직계 혈연만 나오긴 하죠. 의사의 답변에 민정의 입술이 바싹 말라왔습니다. 그럼 DNA 검사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민정의 목소리가 떨려 나왔습니다. 의사는 민정을 잠시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합니다. 혹시 의심되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민정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 10년 전 붕괴 사고로 잃어버린 딸이 은서일지도 모른다고?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확인하고 싶어요. 정확하게. 알겠습니다. 지난번 체열한 샘플로 검사 가능합니다. 일주일 정도 걸릴 겁니다. 은서는 모르게 해주세요. 결과 나올 때까지 물론입니다. 의사는 민정의 뜻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민정은 다시 진료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올 일주일을 기다리는 동안 민정은 복잡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편으로는 희망이,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DNA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은서의 상태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기에 골수 이식 수술이 먼저 진행되었습니다. 수술 전날 민정은 은서와 은지에게 결과를 알렸습니다. 은지는 일치하지 않았어. 하지만 다행히 엄마가 은서 언니와 딱 맞아. 정말요? 엄마가 언니를 살릴 수 있어요? 은지가 기뻐하며 물었습니다. 응. 엄마가 언니를 낫게 해줄 수 있어. 민정은 은지를 따뜻하게 안아주며 은서를 바라보았습니다. 은서는 민정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랑 가족도 아니신데 이렇게까지. 괜찮아, 은서야. 우린 이제 가족이잖아. 민정은 은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순간 민정은 생각했습니다. 만약, 정말 만약에 내가 유나라면. 긴장과 기대감에 심장이 뛰었습니다. 수술 당일 민정과 은서는 각각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은지는 대기실에서 간호사와 함께 기다렸습니다. 언니 괜찮아지는 거죠? 응, 괜찮아질 거야. 내 엄마가 언니를 구해주실 거야. 간호사가 은지를 안심시켰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민정은 회복실에서 눈을 떴습니다. 옆 병상에는 은서가 누워 있었습니다. 회장님, 은서가 약한 목소리로 민정을 불렀습니다. 응, 은서야. 괜찮아? 네, 회장님은요? 나도 괜찮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잔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정은 은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만약, 정말 만약에 이 아이가 내 딸이라면, 내 골수가 내 딸에게 들어간 거라면, 민정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뭉클해졌습니다. 수술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은서는 순조롭게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민정은 의사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회장님,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직접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민정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병원 진료실에 홀로 앉은 민정 앞에 의사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직접 확인하시겠습니까? 민정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결과지에는 명확하게 쓰여 있었습니다. 친자관계 확률 99.99%. 민정의 손에서 결과지가 스르륵 떨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회장님, 은서양은 회장님의 친딸입니다. 의사의 말에 민정은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럴 리가. 은서는 이은서, 이수연의 딸. 하지만 DNA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은서 양은 생물학적으로 회장님의 딸이 맞습니다. 민정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10년 전 백화점 붕괴 사고, 잃어버린 딸 유나, 그리고 지금 눈앞에 은서. 그렇다면 은서가 유나라는 건가? 10년 동안 내가 찾아 헤맨 내 딸이 바로 옆에 있었다는 건가? 민정은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은서는 이수연의 딸인데 그 부분은 제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생물학적으로는 명확합니다. 은서 양은 회장님의 친딸입니다. 민정은 결과지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눈물이 떨어져 글자가 번졌습니다. 제 딸이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10년 동안 제 딸이 바로 옆에 있었다는 거예요? 민정은 울부짖었습니다. 진료실에서 나와 복도를 정처 없이 걷는 민정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은서가 유나라면 그동안 은서를 키운 이수연 부부는 누구였을까? 왜 내 딸을 키웠을까? 혹시 유괴였을까? 아니면 사고 당시 혼란 속에서 실수로? 그리고 은지와 은서가 일치하지 않았다. 자매인데 혹시, 정말 혹시 은지와 은서가 자매가 아닌 걸까? 하지만 그건 말도 안 되는 가설이었습니다. 은서가 직접 은지를 동생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은서는 기억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민정은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은서에게 말해야 할까? 내가 내 딸이라고, 내가 유나라고. 하지만 민정은 망설여졌습니다. 은서는 지금 막 수술을 끝내고 회복 중이었습니다. 이런 충격적인 사실을 갑자기 알려주면, 아니야. 조금 더 기다리자. 은서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그리고 정확한 진실을 알아내야 해. 민정은 결심했습니다. 일단 은서에게는 말하지 않기로. 진실을 찾아서 민정은 곧바로 사립탐정을 고용했습니다. 이수연 부부에 대해 자세히 조사해달라고 요청했죠. 일주일 후 탐정이 한 권의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이수연 부부는 10년 전 딸을 백혈병으로 잃었습니다. 이은서라는 이름이 당시 5살이었던 딸을. 민정은 떨리는 손으로 보고서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며칠 후 백화점 붕괴 사고가 일어났고 신원 미상의 5살 여자아이가 구조됐습니다. 기억을 잃은 상태로 그 아이가... 네. 이수연 부부가 그 아이를 데려갔습니다. 죽은 딸의 사망 신고를 철회하고 그 아이를 자신들의 딸로 등록했습니다. 민정은 보고서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니까 제 딸 유나가 사고로 기억을 잃고 이수연 부부에게 불법으로 입양된 거군요. 정확히는 불법 신분 세탁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 민정은 보고서를 계속 넘겼습니다. 그리고 5년 후 이수연 부부는 은지 양을 출산하였습니다. 민정은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이수연 부부는 이미 돌아가셨죠? 네. 6개월 전 교통사고로. 그럼 은서는 이 사실을 모르는 건가요? 기억을 잃었으니 모를 겁니다.
본인이 원래 서윤아였다는 것도, 그리고 은지양이 진짜 동생이 아니라는 것도 민정은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떻게, 언제 은서에게 말해야 할까? 어떻게 말해야 할까? 그리고 은지에게는 어떻게 설명하지? 민정은 은서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안에서는 은서와 은지의 맑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 빨리 나와서 집에 가자. 응, 곧 갈 수 있을 거야. 민정은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 은서가 환하게 웃으며 민정을 맞았습니다. 민정은 은서를 보며 차오르는 눈물을 겨우 참았습니다. 내 딸, 내 유나, 10년 만에 찾은 내 딸. 하지만 입 밖으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정은 무거운 비밀을 품기로 결심했습니다. 은서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그리고 적절한 시기가 올 때까지 이 진실을 숨기기로. 그날 밤 민정은 서재에서 유나의 어린 시절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5살 때 유나, 그리고 지금 15살 은서의 사진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눈매, 코, 인매, 모든 것이 놀랍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왜 진작 못 알아봤을까? 왜 처음 봤을 때의 그 느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까? 민정은 두 사진을 가슴에 안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날부터 민정에게는 더 무겁고 복잡한 진실이 생겼습니다. 은서는 자신의 친딸, 그리고 은지는 은서의 진짜 동생이 아니었습니다. 민정은 이 무거운 비밀을 홀로 짊어진 채 매일을 살아갔습니다. 은서를 볼 때마다 유나야라고 부르고 싶었지만 애써 참았습니다. 은서를 안을 때마다 10년 만이야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 또한 삼켰습니다. 은서의 완치까지는 아직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때까지 민정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진실을 말할 적절한 순간을. 하지만 민정은 알지 못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진다는 것을, 그리고 그 진실이 가져올 파장을. 과연 민정은 언제, 어떻게 은서에게 진실을 말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은서는 자신이 서윤아였다는 충격적인 진실을, 은지가 진짜 동생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세 사람의 운명은 이제 어디로 흘러갈까요? 그날부터 민정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일상을 유지하려 노력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거대한 비밀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서가 자신의 친딸이라는 사실, 10년 전 끔찍한 사고로 잃어버렸던 유나가 지금 자신의 눈앞에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은지와 은서가 사실은 친자매가 아니라는 충격적인 진실이었습니다. 민정은 은서를 마주할 때마다 터져 나오려는 눈물을 억지로 참아야 했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은서를 품에 안고 유나야 하고 목 놓아 부르고 싶었지만 그녀는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은서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리자. 그렇게 민정은 애틋한 마음을 꾹꾹 눌러 담으며 조용히 때를 기다렸습니다. 은서의 회복을 위해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다행히 은서의 상태는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놀랍게 호전되었고 담당 의사는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소식을 전했습니다. 은서양, 정말 기적이에요.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다음 주면 퇴원도 가능해요. 의사의 말에 은서와 민정, 은지는 서로를 얼싸안으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언니, 드디어 집에 오는 거야. 은지가 신이 나서 소리치자 은서도 환한 미소를 지으며 화답했습니다. 응, 드디어 우리 함께 살 수 있어. 민정은 두 딸을 바라보며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 눈물이 기쁨의 눈물인지 아니면 아직 말하지 못한 진실에 대한 슬픔의 눈물인지
그녀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우리 새 식구가 하지만 은서는 아직 몰라. 자기가 내 친딸이라는 걸, 은지가 진짜 동생이 아니라는 걸. 민정은 진실을 이야기해야 할 순간이 머지않아 다가올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퇴원하는 날 민정은 은서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며 집을 정성껏 꾸몄습니다. 은서의 방은 새로운 가구와 그녀가 좋아할 만한 책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게 다 제 방이에요? 은서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두 눈을 크게 뜨고 물었습니다. 응, 이제 은서 방이야. 편안하게 지내. 민정의 따뜻한 말에 은서는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정말. 그날 저녁 세 식구는 식탁에 둘러앉아 단란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평범하지만 따뜻한 가족의 저녁 식사였습니다. 엄마, 이거 맛있어요. 은지가 신나서 외쳤고, 언니도 먹어봐. 진짜 맛있어. 은서도 활짝 웃으며 음식에 손을 댔습니다. 민정은 두 딸을 보며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에는 무거운 돌덩이가 놓인 듯 답답했습니다. 언제 말해야 할까, 어떻게 말해야 할까, 은서의 기억이 돌아올까, 민정은 전전긍긍했습니다. 어느 날 밤 은서는 끔찍한 악몽에 시달리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안 돼. 엄마, 엄마. 비명을 지르며 일어난 은서의 온몸은 식은 땀으로 축축했습니다. 민정은 깜짝 놀라 은서의 방으로 한달음에 달려갔습니다. 은서야, 괜찮아? 민정의 다급한 목소리에 은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무서운 꿈을 꿨어요. 건물이 무너지고 먼지가 가득하고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았는데 민정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 무슨 이름을 불렀어?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분명 제 이름인 것 같았는데 제 이름이 아닌 윤. 아, 모르겠어요. 은서는 머리를 감싸주며 괴로워했습니다. 민정은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윤지, 윤서? 아니, 은서? 민정이 조심스럽게 묻자 은서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윤. 기억이 안 나요. 민정은 은서를 꼭 안아주며 위로했습니다. 괜찮아, 은서야. 그냥 꿈이야.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혼란으로 가득했습니다. 기억이 돌아오려는 건가, 이제 말해야 할 때가 온 건가, 민정은 불안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우연히 발견한 진실은 민정의 불안감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며칠 후 은서는 집 서재에서 책을 찾던 중 우연히 오래된 앨범을 발견했습니다. 앨범을 펼치자 10년 전 민정과 어린 여자아이의 행복한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이 아이는 누구지? 은서는 사진 속 5살 정도로 보이는 아이를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사진 뒷면에 적힌 글씨가 은서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 유나. 2015년 5월. 유나? 은서는 그 이름을 중얼거렸습니다.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 익숙하면서도 낯선 이름이었습니다. 은서는 계속해서 앨범을 넘겼고 마지막 페이지에서 오래된 신문 기사 스크랩을 발견했습니다. 2015년 6월 14일 그랜드 프라자 백화점 붕괴 사고 실종자 명단. 서유나 5세. 은서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의 딸. 그때 갑자기 머릿속에 파편처럼 흩어져 있던 기억들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엄마, 토끼 인형 사줘요. 유나야, 엄마 손 꼭 잡고 있어. 엄마 무서워. 은서는 머리를 감싸쥐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억눌렸던 기억들이 마치 둑이 터진 것처럼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백화점, 무너지는 건물, 자욱한 먼지, 암흑, 그리고 엄마를 애타게 부르던 자신의 어린 목소리. 엄마, 엄마. 은서는 그 자리에서 서럽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바로 그때 민정이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은서야, 무슨 일이야? 민정은 은서가 앨범을 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회장님, 이 아이가 회장님의 딸, 유나? 은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민정에게 물었습니다. 민정은 더 이상 진실을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은서 옆에 앉았습니다. 은서야, 사실은 민정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10년 전 나는 백화점 사고로 딸을 잃었어. 유나라는 5살 딸을. 은서는 민정을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너를 처음 봤을 때 이상하게 끌렸어.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었어. 내 손을 잡을 때마다 심장이 뛰었고 널 볼 때마다 유나가 생각났어. 민정은 눈물을 흘리며 은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골수 이식 때문에 검사를 했어. 그리고 DNA 검사 결과를 알게 됐지. 민정은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DNA 검사 결과지를 꺼냈습니다. 은서야, 아니 유나야, 넌 내 딸이야. 내가 10년 동안 찾아 헤맨 내 친딸이야. 은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결과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제가요? 제가 유나라고요? 응, 너는 사고 당시 기억을 잃었어. 그리고 이수연 씨 부부가 너를 데려가서 은서라는 이름으로 자라게 된 거야. 그럼 제가 알고 있던 부모님은 그분들도 너를 진심으로 사랑했을 거야. 하지만 생물학적으로 넌 내 딸이야. 민정은 은서를 꼭 안았습니다. 미안해 유나야. 엄마가 10년 동안 못 찾아서 미안해. 은서는 민정의 품에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엄마의 품, 이 익숙한 느낌, 어디선가 기억나는 것 같은, 그리고 조금씩 기억이 돌아왔습니다. 백화점에서 엄마 손을 잡고 걷던 기억, 토끼 인형을 사달라고 조르던 기억, 그리고 무너지는 건물 속에서 엄마를 애타게 부르던 기억. 엄마. 은서는 어렸을 적 불렀던 그 호칭을 다시 입에 담았습니다. 응, 유나야. 엄마야. 드디어 찾았어. 민정은 10년 만에 딸을 품에 안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민정과 은서는 용기를 내어 은지에게도 진실을 말하기로 했습니다. 거실에 세 사람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은지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두리번거렸습니다. 은지야, 엄마가 중요한 얘기를 할 게 있어. 민정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은 은서 언니가 엄마의 친딸이야. 10년 전에 잃어버렸던. 네. 그럼 은서 언니가 진짜 제 언니가 되는 거예요? 은지가 신나서 물었습니다. 민정은 은서를 바라보았고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그런데 사실 은서와 은지는 원래는 진짜 자매가 아니었어. 은지는 잠시 멍하니 민정과 은서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저랑 언니는 가족이 아니었어요? 은지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응. 하지만 은서가 급히 은지를 안았습니다. 은지야, 아니야, 넌 내 동생이야. 소중한 내 동생. 은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혼자가 되는 거예요? 은지의 말에 민정과 은서는 함께 은지를 꼭 안았습니다. 아니야, 은지야. 우리는 가족이야. 민정이 은지의 얼굴을 들어 눈을 마주쳤습니다.
엄마한테는 너희 둘 다 소중한 엄마 딸이야. 그리고 은지야. 은서가 은지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비록 우리가 피를 나눈 자매는 아니지만 10년 동안 함께 살았잖아. 언니는 은지가 없는 삶은 상상도 할 수 없어. 은지는 언니의 진짜 동생이야. 은지는 두 사람을 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전히 가족이에요? 응, 우리는 가족이야. 세 사람은 서로를 꼭 안고 울었습니다. 네. 엄마도 나를 사랑해주고 언니도 나를 사랑해주고 그럼 된 거예요. 피가 이어지지 않아도 우리는 가족이에요. 은지의 순수한 말에 민정과 은서는 안도의 미소와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칠 후 민정은 은서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은서야, 이제 이름을 원래대로 바꿀까? 서윤아로. 은서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이은서로 살아온 10년도 소중해요. 저를 키워주신 이수연 부모님도 잊고 싶지 않아요. 민정은 은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분들이 나쁜 일을 하신 건 맞아요. 불법으로 저를 데려가셨으니까. 하지만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셨어요. 은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지금 이대로 살래요. 이은서이면서 서윤아. 엄마의 딸이면서 이수연 부모님의 기억도 간직하는. 민정은 은서를 꼭 안았습니다. 그래, 내가 원하는 대로 하자.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함께 있다는 거니까. 감사해요, 엄마. 이해해 주셔서. 그리고 은지도 소중한 내 딸이야. 비록 피는 안 섞였지만 은지를 선택한 건 엄마고 그건 운명이었어. 민정은 두 딸을 번갈아 바라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세 사람 이상한 인연으로 만났지만 이제는 진짜 가족이야. 그리고 몇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은서는 완전히 건강을 회복했고 고등학교를 무사히 졸업하며 어엿한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은지는 초등학교에 잘 적응하며 밝고 명랑하게 학교 생활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민정은 10년 만에 되찾은 딸, 그리고 자신이 선택하고 가슴으로 낳은 딸과 함께 행복하고 평화로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어느 주말 세 식구는 함께 공원으로 나들이를 갔습니다. 엄마, 저기, 토끼 인형. 은지가 신나서 소리쳤습니다. 민정은 순간 10년 전의 기억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백화점에서 토끼 인형을 사달라고 조르던 어린 유나의 모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은서가 민정의 손을 잡으며 걱정스러운 듯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그냥 10년 전이 생각나서. 민정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엄마, 이제는 슬퍼하지 마세요. 저 여기 있잖아요. 그리고 은지도 있고요. 은서가 민정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고마워, 유나야. 아니, 은서야. 돌아와줘서 정말 고마워.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세 식구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엄마, 우리 사진 찍어요. 은지가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좋아. 민정이 활짝 웃으며 말하자 세 사람은 서로를 꼭 안고 환하게 웃으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 속 세 사람은 마치 오랜 시간 함께해 온 듯 편안하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만난 모녀, 그리고 사랑으로 새로 만들어진 가족. 이들의 미소는 세상 어떤 것보다 아름다웠습니다. 민정은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잃어버린 딸을 찾아 헤맸습니다. 하지만 그 딸은 놀랍게도 그녀의 곁에 있었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다른 기억으로. 운명은 참으로 신기한 것이었습니다. 백화점에서 길 잃은 은지를 찾아준 것도, 은서가 병에 걸린 것도, 골수 검사를 하게 된 것도,
이 모든 것이 마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운명의 거대한 계획이었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민정은 이제 두 딸과 함께 새로운 인생의 장을 열었습니다. 잃어버렸던 10년을 되찾을 수는 없지만 앞으로 함께할 시간이 훨씬 더 소중하다는 것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은서가 민정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10년 전 사고 날 때 엄마가 제일 기억나는 게 뭐예요? 민정은 잠시 생각하더니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내가 토끼 인형 앞에서 환하게 웃던 모습, 그리고 엄마 손을 꼭 잡고 있던 내 작은 손. 저도 요즘 조금씩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엄마 목소리, 엄마 향기, 어렴풋이. 은서의 말에 민정은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래, 기억나지 않아도 괜찮아.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함께 있다는 거니까. 민정은 은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밤 민정은 서재에서 세 장의 사진을 나란히 놓고 바라보았습니다. 10년 전 5살 유나의 천진난만한 사진, 지금 15살 은서의 맑고 깊어진 눈빛이 담긴 사진, 그리고 5살 은지의 해맑은 미소가 담긴 사진. 우리 유나, 이렇게 예쁘게 자라줘서 고마워. 힘든 시간 견뎌줘서 고마워. 그리고 엄마에게 돌아와줘서 정말 고마워. 민정은 새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10년이라는 긴 이별. 하지만 운명은 결국 그들을 다시 만나게 했고, 이제 그들은 서로에게 더 깊은 사랑으로 묶였습니다. 창밖으로는 따뜻한 봄 햇살이 평화롭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10년의 이별, 우연 같은 재회, 그리고 마침내 밝혀진 진실. 이 모든 시련을 지나 세 사람은 이제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혈연으로 이어진 가족, 선택으로 만들어진 가족, 운명으로 다시 만난 가족. 세 가지 사랑이 하나로 모인 이 특별한 가족은 이제 함께 빛나는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한 엄마가 잃어버린 딸을 찾기까지의 눈물겹고도 감동적인 여정입니다. 10년이라는 긴 시간, 끔찍한 백화점 붕괴 사고, 기억 상실, 그리고 운명적인 재회. 민정은 은지를 입양하면서 예상치 못하게 자신의 친딸을 다시 만났고, 은서를 돌보면서 마침내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운명이 우리에게 감당하기 힘든 시련을 안겨주지만 결국은 가장 아름답고 기적적인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을 이 가족은 온몸으로 증명했습니다. 가족이란 단순히 혈연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과 선택, 그리고 함께한 소중한 시간이 진짜 가족을 만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민정과 은서, 그리고 은지는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웃음소리가 가득한 따뜻한 식탁에서 10년 만에 되찾은 가족의 행복. 그것은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하고 값진 선물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을 오늘 하루 더 따뜻하게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함께할 수 있는 이 순간, 이 시간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다시 한번 되새겨 보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로의 사연을 나누며 더 많은 분들과 따뜻한 공감을 나눌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